옛 성현들이 말하는 인생의 리스크 관리 7가지 경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왜 도중에 낙마하는지 자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온하게 여정의 끝까지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성공의 공식을 찾는 데 몰두하지만 생존에 대한 결정적인 교훈인 리스크 관리는 잊곤 합니다. 옛 사람들의 눈에 리스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였습니다. 야망이 클수록 그림자는 길어지고 명성이 높을수록 심연은 깊어집니다. 옛 사람들은 우리에게 리스크를 피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의식의 7가지 경지를 통해 리스크와 공존하고 이를 해소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무지를 인지하는 것부터 자신을 숨기는 법, 멈출 줄 아는 예술, 그리고 물처럼 고요한 마음을 기르는 것까지 말입니다. 이 7가지 경지는 변동하는 시국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일 뿐만 아니라 화와 복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의 정점으로 나아가는 사다리이기도 합니다. 템프칸과 함께 이 지혜를 여는 여정에 참여하여 가장 강한 자는 어디서든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수만 가지 포위 속에서도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자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 7가지 경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지, 리스크, 성장의 정가.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숨은 맹수처럼 리스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평생 높은 담과 깊은 해자를 쌓고 곡식을 비축하여 기근에 대비하며 온갖 보험에 가입합니다. 단지 평안이라는 2글자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도가의 대가인 노자는 이러한 거짓된 평안을 추구하는 심리에 강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고 있다면 당신은 미래에 사는 것이고 당신이 평온하다면 당신은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리스크는 사실 외부 사건에 있지 않습니다. 리스크는 내면의 무지, 무명에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데 걸어가고 토지를 모르면서 씨를 뿌리고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한 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결정은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혼탁하여 야망과 환상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 해액감에는 이러한 무지에 대한 뼈아픈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잔혹한 증거입니다. 명장 반초, 반시우, 가늙고 약해져 귀국을 청하자 조정은 임상, 램상을 후임으로 보냈습니다. 부임하기 전 임상은 반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반초는 말했습니다. 그대의 성품은 너무 엄격하고 급하니 서역에서는 마땅히 관용과 단순함을 쓰고 너무 사소한 것을 따지지 마시오. 부드러운 끈이라야 단단히 묶을 수 있는 법이오. 그러나 임상은 이 말을 듣고 귓등으로 흘려들으며 속으로 반초가 늙어서 노망이 났다고 비웃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그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가혹한 법을 적용하고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만에 서역에서 반란이 일어나 수년간 지켜온 성과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임상은 대사를 그르친 죄로 조정에 의해 파면되고 처벌받았습니다. 임상의 리스크는 적군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강경함이 곧 힘이라고 착각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사혈, 급소, 이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책은담, 타이캔댐에 이르기를 행역과 곤궁은 호거를 단련하는 하나의 용광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풍파가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리스크는 적이 아니라 금을 시험하는 불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라면 임상처럼 재가 되어버리겠지만 우리가 금이라면 더욱 빛날 것입니다. 리스크는 당신을 해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껍질을 벗기러 오는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가짜는 날아가고 가장 진실한 것만 남습니다.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을 평범함 속에 잠재우는 거짓된 안전을 두려워하십시오. 두 번째 경지, 방어,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가 되는 예술. 리스크가 그림자라면 준비는 등불입니다.
그러나 큰 지혜를 가진 자의 준비는 요란하거나 과시적이지 않고 흙처럼 고요하며 심연처럼 깊습니다. 손자병법에는 후세 사람들을 전율하게 만든 심오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우대 부루자승, 이우대 부우자승입니다. 즉, 철저한 준비로 준비되지 않은 자를 기다리면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염려와 주도면밀함을 의미합니다. 인생에는 숨겨진 수들이 묻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99% 업무는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기회는 우리가 조용히 축적해온 세월의 뿌리에서 솟아나는 달콤한 열매입니다. 승리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수만 시간의 염려, 준비에 있습니다. 손자는 승입해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미 패배한 자를 상대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운명과 도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승산이 반반인 싸움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뛰어난 사람은 이미 불패의 위치에 섰을 때만 행동합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기다리며 상대방 마음속의 패배, 정신의 해이함, 규율의 느슨함, 적의 오만함을 본 뒤에야 손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기 전에 이기는 예술입니다. 하지만 적에게 들키지 않고 어떻게 준비할까요? 폭풍의 눈 속에서 어떻게 불패가 될까요? 삼국시대의 생사가 걸린 체스판을 보십시오. 위나라 조정이 조상, 타우생, 외파벌과 사마에, 두마, 외파벌로 치열하게 나뉘어 누구나 줄을 서야 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풍, 리퐁이라는 명사는 기이한 수를 두었습니다. 바로 무색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위명제, 이명제, 가 그의 뛰어난 재능을 높이 삭은 벼슬을 내리려 하자 이풍은 기뻐하기는커녕 걱정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지나친 명성은 재앙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다투는 대신 그는 병을 핑계로 조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물어도 웃어넘기며 의견을 내지 않고 해가 없는 사람처럼 흐릿하게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유광, 두콩에 비유했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등불 같아서 주의를 끌 만큼 밝지도 않지만 완전히 꺼지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마이가 고평능 사변을 일으켜 조상 일파와 반대파를 몰살했을 때 사마이의 칼날은 이풍을 비켜갔습니다. 그는 폭풍의 중심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마이가 한 번 베기 위해 10년을 칼을 갈았다고 칭송하지만 이풍은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경지를 가르쳐줍니다. 칼을 갈 필요 없이 자신의 무해함을 갈고 닦으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정점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칼을 뽑기도 전에 적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길가에 있는 무해한 바위가 된다면 가장 사나운 맹수조차 당신을 지나쳐 다른 먹잇감을 찾을 것입니다. 최고의 방어는 높은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적이 당신을 목표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지, 장풍, 장봉. 날카로울수록 부러지기 쉽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튼튼한 것을 숭상하며 재능을 과시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해액감에서 북송의 재상 안수, 옌 서즈데이는 냉철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액, 재앙, 은 인생의 본질이요. 날카로움, 봉, 은 액을 더욱 날카롭게 한다. 재앙을 줄이고자 한다면 재주를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능은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군중 속에서 칼집 없이 꺼내들고 다니면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들이 두려움을 느껴 부러뜨리려 하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겸손, 어수룩함, 대지하고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어 보인다. 라는 칼집을 사용하여 자신의 재능이라는 칼날을 보호할 줄 압니다. 큰 태풍에 천년 묵은 고목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풀이나 가냘픈 대나무는 몸을 숙였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드러운 줄기는 바람을 탈 줄 알고
천지의 분노에 맞춰 몸을 굽혀 생명을 보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으나 굳고 강한 것을 치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흐르지만 스며드는 법을 압니다. 장애물을 피하며 약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흘러 결국 바위를 뚫고 산을 무너뜨립니다. 방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삶의 흐름에 맞서 뻣뻣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화합할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의지할 줄 알아서 자신의 온전한 본체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장풍, 즉 바람을 감추고 날카로움을 감추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갑옷입니다. 자랑은 아이의 본능이고 자신을 감추는 것은 제왕의 본령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재를 죽이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때에 빛나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갑옷은 강철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네 번째 경지, 지지. 똑똑한 자의 비극. 우리는 전진하는 법, 속도를 내는 법, 점령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멈추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비극적이게도 인생의 대부분의 재앙은 멀리 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때 멈추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멈출 줄 아는 도리인 지지학에 대해 옛사람들은 후세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구결을 남겼습니다. 대지지지, 소지유모, 대지지지, 소지유모. 즉, 큰 지혜를 가진 자는 멈출 곳을 알고 작은 지혜를 가진 자는 오직 꾀를 부릴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익은 끝이 없으나 운명에는 때가 있다기 때문입니다. 이익에는 끝이 없지만 사람의 목숨에는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밑 빠진 독과 같고 코끼리를 삼키려는 뱀과 같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열을 원하고 열을 가지면 백을 원합니다. 끝없는 이익을 쫓다 보면 유한한 명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리스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 멈출 줄 모름에 있습니다. 명성이 연처럼 치솟을 때가 바로 세극무양자의 때입니다. 세력이 정점에 달했는데 양보할 줄 모르면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익이 눈앞에 날아다녀 누구나 먹음직스럽게 볼 때 그때가 바로 중견기리자비리야입니다. 누구나 보는 이익은 진짜 이익이 아니라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전국시대 법녀 팸라이와 문종, 벤청의 이야기는 이 진리에 대한 가장 아픈 증거입니다. 두 사람은 월왕구천을 도와 20년 동안 와신 상담하며 오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대업을 이루고 부귀영화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법녀는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는 잔혹함을 보았습니다. 월왕구천은 목이 길고 입이 뾰족한 관상으로 환난은 함께할 수 있어도 향락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법녀는 멈춤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관직을 버리고 이름을 바꾸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고 훗날 도주공이라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문종에게도 멈춰야 한다고 편지를 썼지만 문종은 권력을 아쉬워하며 떠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종은 구천에게 검을 하사받고 자결했습니다. 멈출 줄 아는 자는 살아남아 전설이 되고 멈출 줄 모르는 자는 비극 속에 죽습니다. 멈춤은 비겁함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멈춤은 기를 흩어지게 하지 않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않으며 명을 다하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멍청해서가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 죽습니다. 똑똑한 자는 나아갈 길은 계산하지만 물러날 길은 계산하지 못합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놀이의 주도권을 쥐고 끝낼 수 있습니다. 파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즐거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떠나십시오. 탐욕의 벼랑 끝에서 멈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긴 전진입니다. 다섯 번째 경지, 퇴로, 숨기 위함이 아니라 살기 위함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퇴로를 어두운 곳, 나약함과 실패의 표현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의 이념에서 퇴로는 인생의
을 지키는 곳입니다. 퇴로가 있어야 마음이 억눌리지 않고 마음이 억눌리지 않아야 지혜가 맑아져 사물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퇴로는 축적된 자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도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최근담에 경로측처 유일보여인행, 경로착처 류일보여인행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양보하여 다른 사람이 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퇴로는 때로 남에게 길을 양보하는 데 있습니다. 남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은 훗날 자신의 퇴로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면 바다와 하늘이 넓다고 했습니다. 춘추시대 위나라 장수 위강, 노이장, 이 어떻게 국가를 위한 위대한 퇴로를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나라 군대가 우세하여 제후국들이 두려워할 때였습니다. 진나라 왕은 무력으로 융적, 부족을 굴복시키려 했으나 위강은 간언했습니다. 그는 힘으로 멸하는 대신 덕으로 그들을 달래어 화친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화친의 5가지 이로움을 분석했는데 그중 가장 큰 이로움은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면 원망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나라 왕은 이를 따라 융적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진나라는 화살 하나 낭비하지 않고 북쪽 국경을 평안하게 하여 중원에서 패권을 다투는데 손을 쓸 수 있었습니다. 노자는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리스크 관리 사고방식에서는 역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대함과 친절이야말로 최고급 보험입니다. 당신이 남을 도울 때 선한 원인을 심는 것이며 그것은 당신이 어려울 때 가장 든든한 퇴로가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독차지하기 위해 상대를 제거합니다. 현명한 자는 자신의 길을 넓히기 위해 상대의 길을 열어줍니다. 당신이 남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은 당신이 불운에 처했을 때 넘어질 수 있는 푹신한 매트리스를 미리 깔아두는 것입니다. 6번째 경지, 평정심, 눈 속의 불꽃. 결국 마음이 요동치면 모든 기술, 지략, 준비는 무의미해집니다. 최근담에 절묘한 구절이 있습니다. 풍래소죽, 풍과 이죽불류성, 풍래소죽 풍과 이죽불류성. 바람이 성긴 대나무 숲에 불어오되 바람이 지나가면 대나무는 소리를 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맡기는 예술의 최고 경지입니다. 일이 닥치면 응대하고 일이 지나가면 마음을 비워 번뇌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풍경이 오면 비추고 가면 비추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의미의 방언은 외부의 높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내면의 쓰레기, 욕망, 불안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마음이 무력에 가려지지 않으면 가을 하늘처럼 광활하고 푸른 바다처럼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을 달처럼 밝고 맑으면 어떤 사악한 기운이나 리스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당나라 재상배도, 부이두의 이야기를 통해 고요한 마음의 엄청난 힘을 보십시오. 배도가 회서, 호이테이의 반란군을 평정하러 갔을 때 적군은 항복했으나 민심은 불안했습니다. 장수들은 위험을 보이기 위해 그들을 모두 죽이거나 적어도 삼엄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배도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는 통행금지를 해제하고 호위병 없이 적지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항복한 병사들을 자신의 근위병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왔다. 내가 두려워하면 백성이 어떻게 나를 믿겠는가? 결과적으로 배도의 절대적인 고요함과 신뢰는 그 지역 군민을 감복시켰고 그들은 반역의 뜻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것이 노자가 가르친 이름 붙이지 않음, 판단 중지의 힘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건에 재앙이나 행운이라는 라벨을 서둘러 붙이지 않습니다. 비는 그저 비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에 나쁜 날씨라는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자연의 변수일 뿐입니다. 베도는 그 땅을 위험한 땅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을 달래야 할 땅으로 보았고 화살 하나 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폭풍은 흔들리는 나무만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묵묵히 서 있는 산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만큼 당신의 권력은 커집니다. 비를 보고 나쁜 날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비를 보고 물이라고 부르십시오. 사건에 라벨 붙이기를 멈출 때 비로소 게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만변하는 세상 속 변하지 않는 마음, 템베트벤 지우어 동도이 벤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강자의 최강 무기입니다. 7번째 경지, 물처럼 살라. 인생은 우리에게 어떤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단지 변화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재앙이 닥치는 것이 지능이나 지략이 부족해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지극태구야, 지극치구야, 즉 지혜가 지극하면 도리어 어리석어진다는 적나라한 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신의 똑똑함을 믿는 자는 멈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아갈 길만 계산하느라 물러날 길을 잊습니다. 그러니 물처럼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물은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겸손하지만 모든 강의 왕입니다. 물은 댐을 만나면 멈출 줄 알고 틈을 만나면 흐를 줄 알며 뜨거우면 증발할 줄 알고 차가우면 얼 줄 압니다. 그것은 수연, 인연을 따름이며 무이무불이, 무이무부이, 즉 하지 않음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경지입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리스크 관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차갑게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지의 이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아갈 줄 알고 물러날 줄 알며 드러낼 줄 알고 감출 줄 알며 만족할 줄 알고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아갈 줄 아는 자는 유능하고 물러날 줄 아는 자는 현명하며 멈출 줄 아는 자는 평안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자유롭고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 앞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능력이야말로도 도와 함께 온전히 사는 삶의 증명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역설은 고개 숙일 줄 아는 자가 가장 높이 선 자이며 놓을 줄 아는 자가 모든 것을 쥔 자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템프칸은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며 우리가 삶의 진선미와 같은 좋은 가치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여정의 큰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는 조용한 격려입니다.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는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차원적인 시각입니다. 공유 하나하나는 이해의 빛이 퍼져나가도록 우리와 함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들이 여러분의 심장 박동과 공명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템프칸 오피셜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그것은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하자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